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점유율 1위는 넷플릭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을 기회로 삼은 기업입니다. 넷플릭스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렌탈샵이 있었습니다. VHS라는 비디오 테이프 시절 이야기입니다. 블록버스터는 한동안 비디오 대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전성기 때는 미국 전역에 3,0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캐나다와 일본에도 진출을 해서 세계적으로 9,0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저도 학생일 때 주중에는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블록버스터에 들려서 비디오 한두 개 렌트하고 주말에 라면을 먹으면서 그 비디오를 보던 게 제 유학 시절에 유일한 낙이었을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됐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죠. 블록버스터의 종말이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 때문에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블록버스터는 비디오를 대여하고 일주일간 볼 수 있었는데요. 제때 반납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있었습니다. 꽤 비쌌어요. 비디오 하나를 빌리는데 3불이었는데 반납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연체료가 3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연체료가 블록버스터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이 비싼 연체료를 내고 화가 나서 넷플릭스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97년 무제한 DVD 대여 회사, 연체료가 없는 회사, 넷플릭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블록버스터가 워낙 잘 나가던 시장이라 넷플릭스의 성장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블록버스터가 역사에 길이 남을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블록버스터에 30만 가입자가 생긴 넷플릭스를 5천만 달러에 인수 제안했습니다. 블록버스터닷컴으로 온라인 사업권을 제안했는데 블록버스터가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대여 시장에서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블록버스터가 오프라인 비디오 렌탈에만 집착하다 파산한 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넷플릭스와 유사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슷하게 해나가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당시 넷플릭스의 직원들은 블록버스터가 내놓는 가격 경쟁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밀리면서 블록버스터 때문에 우리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 걱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과 온라인 렌탈 사업을 전력화시켰던 CEO 잔 엔티오코가 은퇴를 한 후에 미국 세븐일레븐의 CEO였던 짐 키스가 새로운 CEO로 부임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또 리더십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짐 키스 사장은 세븐일레븐 출신답게 오프라인 대여 매장에 집착을 했고요. 블록버스터 렌탈샵을 푸드코트를 갖춘 복합 쇼핑 공간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CEO였던 엔티오코가 이제는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온라인 사업이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읽지 못한 블록버스터의 매장은 역사의 뒤로 사라졌고 이제는 한 곳만 오레곤주에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시가총액 2,730억 달러, 가입자 2억 7천만 명의 스트리밍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인수 제안을 5천만 불에 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블록버스터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기업의 혁신과 변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코닥의 사례와도 매우 비슷하죠? 리더십의 판단과 트렌드를 읽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블록버스터의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진희조였습니다.